땅구멍 조여주려고. 땀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정력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조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거의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걸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것, 그럼 말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어떻게 말리는지? 비법. 건조기에다가. 건조기에다가. 저는 또 스님이라서 좀 자연스럽게 말릴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오미자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으로 오미자는 수렴시키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이게 신맛이 강하잖아요. 5가지 맛이라 해서 오미자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신맛이잖아요. 근데 신맛은 조여주는 작용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오미자를 어디에 썼느냐? 소변 계통에 많이 썼어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야간에 소변을 본다 등등에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분, 오미자가 들어가는 가장 또 유명한 처방이 생맥산이라고 있죠. 그 생맥산에 들어가는 거는 소변 조여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땅구멍 조여주려고. 땀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오미자는 조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정력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오미자는 어쨌든 조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두 번째, 현대 양리학적으로 새롭게 발견됐다고 해야 되나요? 새롭게 알게 된 오미자 효과는 뇌기능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치매 쪽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오미자 하면은, 우리가 오미자 차는 좀 잘 마시는 편이잖아요. 오미자 청 담아가지고 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디에 좋아서 먹어 하면 그냥 맛있어서 먹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배우신 분이니까 이거 치매에 좋아, 그리고 소변 쪽에도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이 2가지 증상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은 갖게 될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오미자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주의사항. 오미자는 달여서 복용해도 되고, 말린 것을 분말해도 되고, 그거 분말로 환을 만들어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달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으깨서. 으깨야 되는 이유는 씨앗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5가지 맛이잖아요. 과육, 과피에는 어떤 맛이 강할까요? 단맛과 신맛이 강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짠맛, 매운맛, 쓴맛은 어디 있을까요? 씨앗에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우리가 얻으려면, 그러니까 오미자청을 담글 때 으깨서 담으면 되죠, 처음부터. 근데 이게 효과를 다 얻으려면은 갈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질문 있나요? 오미자는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장복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신맛 나는 약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속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신맛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증상 없으면 장복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신 교육생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앵두를 믹서기에 갈아서 먹었는데 설사를 쫙쫙 하더라. 앵두가 원래 변비약입니다. 네. 변비약을 갈아서 드신 거예요. 보리수도 같이 변비에 효과있나요? 지금 또 다른 학생분께서 보리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보리수는 설사약입니다. 앵두하고 보리수하고 반대죠. 보리수는 떫은 맛이 있잖아요. 그 떫으면은 이 신맛하고 비슷하게 떫은 맛은 잡아주는 맛이거든요. 뭐가 못 나가게 잡아주는 맛이에요. 그래서 보리수는 설사할 때 설사를 먹게 하고, 기침이 나올 때 기침을 먹게 하고, 이런 효과로 쓰는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 위에 있는 약초가, 나무가 회화나무라고 하죠. 이 회화나무는 역사가 아주 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자수라고도 또 합니다. 학자수라는 게 이상하게도 우리 이 동양권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도 이걸 학자수를 스칼라출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학자수라고 불러요. 이게 왜 그런지, 이 건너갔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쪽에서도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과거에 급제하면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양반집에 또 심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귀신을 쫓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 회화나무에서 약용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 꽃봉오리. 일단 꽃봉오리를 괴화라고 합니다. 괴화라고 하는데, 이 괴화는 출혈을 먹게 하는 효능이 좋습니다. 근데 출혈을 먹게 하는 효능이면 많이 안 쓰이겠죠.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이걸 쓸 수 있는 질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치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괴화는 혈관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성분 중에.
그래서 터졌을 때 빨리 회복을 시킨다든지 이런 효능 때문에 개화를 출혈 먹게 하는 효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시질이 아니더라도 장에, 대장에 염증성으로 출혈이 됐을 때도 이거를 쓰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 들어보셨나요? 크론병 들어보셨나요? 그 질환이 있을 때 제가 강조하는 약초 중에 하나가 쇠비름이거든요. 쇠비름과 궤화를 같이 달여서 드시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은 난치성이에요. 거의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걸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것, 그 조합이 쇠비름과 회화나무 꽃봉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초를 달여 드시면 되는데요. 쇠비름 말린 것으로 한 20g 정도 한다면 괴화는 5g 내지 10g 정도 비율로 같이 달여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수강생 중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써보고 나서 좋아졌다는 보고를 저한테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모든 사람한테 같은 효과를 낸다?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병이 위중하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보니 우리가 부작용 없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쇠비름만 좀 달여서 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쇠비름만 달여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쇠비름은 예전부터 이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죠. 이질은 장에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도 역시 장에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쇠비름만 해도 되긴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밭에 나는 걸 예. 씻어가지고 건조기에다가. 그럼 말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어떻게 말리는지 아니, 비법? 건조기에다가. 아, 건조기에다가. 저는 또 스님이라서 좀 자연스럽게 말릴 줄 알았더니 건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회화나무에 꽃이 지고 나면 지금 빠른 것들은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진짜 콩처럼 주렁주렁 달리죠. 이게 콩과 식물이라서 콩처럼 이렇게 꼬투리를 맺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열매의 이름을 괴실 또는 괴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갱년기. 대부분 갱년기 하면 콩과 식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콩과 식물의 대부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 비롯해서 다양한 콩과 식물에 있는데, 이 약초 역시, 이 열매 역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서 갱년기에 이렇게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증상들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좀 없을 만한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감안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요. 이거 한참 동안 방송에서 많이 떠들었던 약이에요. 그래서 동이 났었어요, 이것도 역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기억력이 짧아요. 유행을 순식간에 탔다가 금방 사라지고. 근데 갱년기 있는 분들은 이거 드셔도 도움이 된다는 거. 갱년기 있을 때 열매 또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다 하면 하루에 10g으로 하시면 돼요. 용량이 좀 헷갈린다 했을 때 하루에 10g 정도. 자, 여러분, 약초 공부가 괜찮죠? 재밌죠? 예. 약초 공부하는 거 지금 이제 연령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젊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약초 공부가 어떤 재미가 있으세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집에서 예. 음료로 마시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기자 같은 경우는 교수님 강의 듣고 남편을 매일 끓여주는데 네.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약초 배우는 게 배우는 재미가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재미도 있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제 2의 직업을 가져볼까 한다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 그리고 이거 약초 공부하면서 효능이 본 게, 제가 위장병을 많이 알았는데 네. 위장병을 한 4, 5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삽도 알게 돼가지고 산에 가서 삽도 캐갖고 다리 먹은 게 한 6년을 다리 먹은 것 같아요. 네, 네. 보건병에 갖고 다니니까 네, 네. 완치돼가지고 이제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제가 광고 하나 하면 이렇게 약초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삼육보건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비대면 강의잖아요. 10주입니다. 일주일에 영상이 3개씩 올라가죠. 그 영상 보시면서 일주일에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자격 시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초관리사라는 자격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민간 자격증이고요. 그 자격증도 나오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비대면 10주 강의니까 제가 연락처 여기다 기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연락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